지금으로부터 370년 전 전라남도 광양에 김여익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양식법을 찾아내 보급한 것이 바로 김. 김여익 씨가 자신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 김은 바닷속 암초 위에 이끼처럼 자라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가 칼로리는 낮아서 디톡스 효과, 골다공증 예방, 비만, 항암 효과, 심장 건강, 신경질환 예방, 당뇨 예방, 간 보호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좋은 이 어메이징한 식품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산 김이 전 세계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해외로 수출한 김은 26,979톤, 즉 1년 만에 김 2,697만 9,000kg을 외국에 판매하였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5억 7,956만 2천 달러, 하나로 6,838억 9,192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죠. 이 엄청난 양들의 한국산 김들이 바로 일본과 미국,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순순히 또 한국산 김을 받아들일 일본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일본은 한국산 김이 일본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산 김을 수입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정해놓고 이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한국산 김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한국산 김 때문에 일본산 김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두려웠던 것이죠. 이런 일본의 터무니없는 제재 때문에 2003년 당시 한국산 김은 210만 속, 참고로 1속은 김 100매를 말합니다. 당시 일본 김 시장에서 팔린 일본 김이 1억 200만 매였으니 일본산 김 점유율은 98%, 한국산은 2%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가능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 한국산 김에 지구상 어느 국가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입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였고 중국, 유럽, 뉴질랜드, 미국의 서드파리로 재판에 참여해 심판을 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재판에서 한국에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한 뒤에 기존의 연간 2억 4천만 매로 제한했던 한국산 김 수입을 무려 5배인 12억 매로 늘리기로 합의하게 되죠. 이후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고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한국 김은 무려 529만 6천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28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9년 한국의 수산물 수출 품목 중에서 김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부가가치의 100%가 한국에 귀속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아 수산업계의 반도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김은 놀랍다며 마법 같은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라 소개했고 팍스뉴스도 한국산 김이 감자칩을 대체할 건강한 간식이라며 다이어트에 효능이 뛰어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미국 내에서 한국산 김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았고 마침내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유기농 식품 브랜드죠. 오션스 헤일로라는 회사가 한국산 스낵김을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납품 계약을 맺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반면 일본산 김은 암울한 상황이죠. 코트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김을 생산하는 핵심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유조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량의 증유가 바다에 유출이 되었고 김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다가 한국산 김이 무서운 속도로 일본 내 점유율을 늘려가는 바람에 해마다 70억 장씩 판매된 일본산 김은 1972년 흉작으로 망친 이후 최저 수준인 60억 장 정도로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한국 식품은 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예상조차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아몬드. 그렇다고 아몬드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로 세계의 아몬드의 수도라 불리는 대표적인 아몬드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입해서 허니버터, 와사비, 불닭 등의 맛을 입히고 가공해서 재수출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아몬드 가공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2015년까지만 해도 유럽, 미국, 태국산 제품이 일본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산은 0.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에 한국산 제품이 56.1%로 압도적인 1위. 나머지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제품은 1kg당 751엔, 태국 제품은 1kg당 1109엔, 유럽 제품은 1kg당 평균 1315엔인 반면 한국 제품은 1kg당 1315엔으로 중국산보다 거의 2배나 비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죠. 일본 메이지 일왕의 고손자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농계 다케다 스네야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맥주 수출을 막으면 한국인들은 발광할 것. 자, 그런데 현실은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맥주는 마이너스 99.9%,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반대로 이 시국에도 한국산 김과 아몬드 제품들은 일본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전 세계의 언론은 불이 붙었습니다.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억지를 부릴 테니 사태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럼 해외와 일본의 언론 반응을 알아보고 기도 차지 않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사들의 반응은 제목을 주목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내용의 전체 흐름을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독자로 하여금 뇌리에 박히게 해주니까요. 국가나 언론사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언론사에 대한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알자지라, 카를로스 고는 닛산과 일본 사법 체계를 맹공격했다. 나는 내가 인질이 된 것 같았다. 비인격적인 감옥과 불법적인 체포, 고립된 생활이 고통스러웠다. 2019년 새해 들어 6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아내를 오랜 기간 만날 수가 없었다. CNN 비즈니스. 카를로스 고는 일본의 정의를 맹비난했다. 그것은 탈출하거나 일본에서 죽거나이다. 곤을 끌어내리기 위해 닛산과 음모를 꾸미고 기본적인 인권도 허용하지 않은 일본의 사법 제도를 비난했다. 곤은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느꼈다. 기자회견 바로 전날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곤은 이 날짜가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것이 그들이 작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비난했다. BBC 뉴스. 탈주해야겠다는 결정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었다. 곤은 정의를 피한 것이 아니다. 불의를 피한 것이다. 곤은 그의 세상에서 잔인하게 끌려 나왔다. Die or get out. 죽든지 나가든지. 곤은 일본에서 이렇게 죽는 길밖에 없다면 나가기로 결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카를로스 곤은 조작된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맹비난했다. 곤은 일본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곤은 일본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고 비난했다. 곤은 베이루트에서 자신의 열정과 저항을 드러냈다. 아주 상세하게. 프랑스 24. 카를로스 곤은 닛산이 단계별 체포를 위해 일본 검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닛산과 검찰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도쿄 검찰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아왔다. 도쿄 검찰은 닛산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완벽한 거짓말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로뉴스. 카를로스 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움에서 탈출하기로 결단.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쫓아낼 것이다. 순순히 고백해라. 그러면 조용히 끝이 난다. 정치적 박해. 닛산과 검찰의 결탁으로 나는 부당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더 가디언. 일종의 악몽. 카를로스 곤의 기자회견. 나의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은 소수의 부도덕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들의 결과물이다. 나는 13개월 동안 일종의 악몽에 빠져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 카를로스 곤은 일본의 사법 체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일본의 사법 체계는 비인격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부패한 제도라고 비난했고 자신은 닛산과 검찰의 음모에 걸린 희생자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일단 제목부터 고 회장의 억울함과 일본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프랑스 피가로지의 조사에서 80% 이상이 고 회장이 잘 탈출했다라고 지지할 정도이니까요. 기사 내용에는 일본에 대해 더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고 해외 방송도 몇 군데 확인해봤는데 방송 보도 내용과 대담 주제들도 고 회장의 억울함과 사건 경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언론사는 아사히 신문, 텔레비전 도쿄, 소학관 이 세 곳입니다. 오늘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 베이루트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언론사들의 푸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함께 들어가지 못한 해외 언론사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고생을 엄청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의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곤 피고, 억울하기에 싸웠다며 정당성을 반복했다. 기자회견에서 반복한 것은 일본의 사법 제도에 대한 비판과 자기 정당성이었다. 검찰이 자백하면 바로 끝나고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쫓겨다니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속보 형태로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대신 닛산 자동차와 도쿄지검,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문을 계속 반복해서 게재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쿄지검,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부인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당하게 단서를 얻고 일본의 법을 따랐으며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 소추한 것이다. 처음부터 범죄가 명확했던 것이지 뒤늦게 증거를 수집하지도 않았고 닛산과 검찰에 짜여진 소추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불합리하고 사실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의 사법제도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있으며 적정한 절차를 정하고 잘 운용되어지고 있다. 관련 국가와 기관들과 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형사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부인과의 면회 금지는 증거인멸의 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 것이다. 모리 마사코 법무장관,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다. 결백하다면 일본의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범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닛산 자동차, 알맹이가 없어서 맥이 빠졌다. 다시 배반당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르노와의 통합 때문에 실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옳지 않다. 비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번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자의 궤변을 듣는 느낌이다. 도쿄지검이 못하면 국세국이 움직여서 고의 모든 것을 압류하라. 구체적인 사실로 해명을 해야지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컨셉으로 일관하면 안 되지. 상식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는 인물이었어. 왜 일본의 신문사는 아사히 신문사만 선택했지? 이것으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신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네. 일본이라는 나라까지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 어디로 피해도 일본의 법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사법제도와 도망자의 불법 행위는 따로 나누어서 봐야지. 너는 범죄인이야. 간첩 영화 스토리를 들으러 온 기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더라.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해외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영화 같은 도피극에 재미를 느낀 것뿐이지 고의 탈세와 횡령은 다른 것이야. 2시간 25분 동안 자기 합리화와 주관적인 감정 이야기뿐이었어. 따분하고 지루했다. 이상 일본의 언론들과 정부 관계자,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베의 반응입니다. 아베는 고 회장이 한참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시간에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과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과 도쿄 시내에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베가 닛산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했을 뿐이지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검찰이나 아베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라 닛산에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말을 두고 어떤 일본 네티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닛산에서 안 치워주니까 아베가 나서서 검찰을 시켜서 치운 거잖아. 빨리 꺼지기나 해라. 이 일본 네티즌 화끈하지 않나요?
물론 아베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맞고요. 일본에서는 곤 회견의 해외 반응에 관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뜻이겠죠. 곤 회장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4개국의 기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고 전 세계의 언론이 초집중되는 모습을 보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너무 불편합니다. 게다가 곤 회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하려고 줄을 서 있는 해외 언론사들이 너무 많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특강 요청까지 왔다고 하니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 끔찍스러울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앞으로 일본인들이 해외를 나가면 곤 회장 때문에 일본의 본색을 알아버린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어떻게 볼까 하면서 의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질문을 받을까 지레 피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잘못하면 국뽕에 빠져서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곤 회장 사건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화화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계속 새로운 사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곤 회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슈들을 조사해서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